싱그러운 생명의 기운이 감도는 맑은 흰 꽃들의 정원, 여백. 그 꽃처럼 맑은 사람들을 위한 책의 집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주인은 평생 글을 써온 사람입니다. 책을 손에서 내려놓을 때면 늘 꽃 속에서 파묻혀 지냈습니다. 망초꽃은 꽃 하나하나는 미미해요. 정말 미미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이니까 이렇게 이쁘네요. 소소한 순간이 모여 누군가의 역사가 되듯 미미한 꽃을 갖고 이 모든 걸 일궜습니다. 일을 하다가 숨을 고르는 곳이고 무엇보다 제 글을 쓰는 곳입니다. 72. 그녀의 정원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흘러가는 계절을 바라봅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게 되는 계절입니다. 새들의 목청이 나날이 우렁차지는 봄. 고요했던 여백서원에도 할 일이 쌓여가는 시기죠. 그녀도 눈뜨기 무섭게 호미자루를 쥐고 나섰습니다. 마침내 겨울과 헤어졌음을 알리는 꽃. 그녀가 가꾸는 정원의 봄은 수선화로 시작됩니다. 작년 가을에 200포기쯤 심었는데 지금 한 3배 가까이 불어난 것 같아요. 이 수선화를 보는 순간 무더기로 서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것 좀 보세요. 겉에는 크림색으로 6개 이파리가 있고 그 바깥은 또 이렇게 녹색이 이렇게 흘러요. 속에는 연연한 노란색이고요. 이렇게 예쁜 수선화를 본 적이 없어요. 안녕? 정말 인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 정말로 웃어요. 이름 지읍시다. 웃는 수선화로. 선생님도 잘 웃으시네요. 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웃어도 안 이쁩니다. 꽃은 예쁩니다. 웃어도 너무 예쁜 그녀. 말없는 꽃과 계절의 안부를 주고받는 그녀. 안녕, 안녕, 안녕. 어린아이의 미소를 간직한 72살의 전영애 씨입니다. 떨림이죠. 뭔가를 보고 마음이 벅차오르고 떨리고 이런 것이 없으면 다 산 겁니다. 날 불문하고. 삽과 호미가 몸의 일부처럼 익숙해진 것도 어쩌다 농부가 되어 넓은 정원을 이만큼 가꿀 수 있었던 것도 꽃과 나무가 전해준 그 떨림 때문이었습니다. 정원을 가꾼 지 10여 년. 이젠 농사에도 제때가 있음을 몸이 먼저 압니다. 됐다. 노란 벚꽃이 필 때는 정말 예쁩니다. 전부 하나씩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서 너무 고마워요. 자연은 정말 정직해요. 심은 그대로예요. 오늘처럼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땅이 보슬보슬해져서 일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합니다.
봄비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위한 자연의 축복이죠. 덕분에 영애 씨도 나만의 쉼터에서 한숨 돌립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몇 해 전 은퇴한 그녀. 다들 이젠 쉬어가라 했지만 멀쩡한 손을 놀릴 순 없었습니다. 제 손 안 거치고 여기 서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전부 다. 여기는 제가 나무고원이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못 자랄 곳에서 자란 나무들을 구출을 했는데 구출 1호 느티나무예요. 요만한 거요. 뚜껑 열린 하수구였어요. 서울대 도서관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거기서 자라겠어요. 그래서 얼른 구출을 해다 심은 거죠. 그렇게 10년새 황량했던 골짜기는 이렇게 뜰이 되고 숲이 됐습니다. 맨손으로 강산도 바꾸는 그녀는 집안에도 숲을 불러들였습니다. 책들의 숲입니다. 직접 번역한 책도 눈에 띕니다. 교수이자 번역가이며 세계적인 괴테 연구가인 영애 씨. 지금껏 읽은 수만 권의 책들을 이곳에 모아놓았습니다. 웬만한 도서관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 전부가 손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일반 공개일은 한 달에 하루, 마지막 토요일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달리 관리인이 없습니다. 저 혼자 있어서 와서 숨도 돌리고 글도 좀 쓸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보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문을 통과할 때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책들의 공간. 이곳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세계적인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방입니다. 세기의 판본으로 불리는 이런 고서도 있습니다. 1854년 출판된 괴테의 명작 파우스트. 독일의 어떤 분이 자녀들을 안 물려주시고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근대 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파우스트가 또 하나 놀라운 건 괴테가 무려 60년에 걸쳐 썼다는 것. 동문학을 전공한 영애 씨는 이 책으로 파우스트를 처음 접했습니다. 세월이 갔습니다. 세월이 갔습니다. 파우스트는 1974년부터 계속 읽어서 40년 이상 읽고 나서 번역을 했습니다. 40년을 읽고 나니까 겨우 이제 번역을 좀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한 작가가 일생을 거쳐 쓴 글을 허투루 옮길 순 없었습니다. 평생 선생으로 살아온 그녀는 그런 사람입니다. 빗물에 다리가 떠내려가면 학교에 갈 길이 막혀 발을 굴렀다는 가난한 산골 출신의 그녀. 어렵사리 공부한 끝에 세계적인 괴테 연구가가 되어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소박하죠? 노학자의 일상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서원 한켠에 딸린 작은 방.
그녀가 번역 일을 하고 잠을 자는 공간입니다. 전기 매트와 이불 한 채, 그리고 옷까지 몇 벌. 그녀의 개인 짐은 이것뿐입니다. 요만큼만 자리가 있으면 됩니다. 무슨 침대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책상은 제 딸이 초등학교 때 쓰던 겁니다. 제 딸이 지금 40살입니다. 어젯밤에도 3시 반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쳐서 지치면 쓰러지고서 자고 눈 뜨면 일하고 뭐 그러고 사는 거죠. 일은 둘의 그녀에게 점점 더 소중해지는 건 찰나 같은 시간. 어느새 계절은 흐르고 흘러 서원의 뜰은 눈부신 초록의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하수구에서 구출해온 나무들도 봄비 오는 날 하나씩 옮겨 심은 꽃들도 기특하게 피어주었습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간을 집을 비워야 했던 영애 씨. 잡초도 많고 나무들도 무성해져서 밀림이 됐어요. 몸도 마음도 바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완전히 애들 보는 것 같아요. 반가운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너무 못 돌봐서. 애들 굶긴 것 같아요. 넓은 서원에서 일꾼이라곤 달랑 그녀 한 명뿐이다 보니 잠시도 쉴 새가 없고 동분서주하며 기어서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손에 뭐 물집도 좀 잡히고 그럽니다. 당연히 그러죠. 노동을 하면은 굉장히 보람도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정말 뿌리 내려요. 땅에 뿌리 박혀요, 사람이. 내가 공을 들이고 힘을 들이는 곳이 거기가 내 자리입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저는 노동주의자입니다. 일하는 기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가 노년의 뿌리를 내린 뜰. 그 규모만도 1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얼마나 숱하게 땀을 흘려왔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돌아오는 건 비록 보잘것없어도 수고가 깃든 자리에 애정이 더 가는 법입니다. 제 공식 명칭이 3인분 노비였는데요. 요즘 5인분으로 승진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일이 점점 더 많아져서.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오늘은 여백의 뜰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큰일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아이들. 봄 소풍 삼아 벌써 4년째 찾아오고 있다는 반가운 손님들. 집주인은 손님 맞이에 몸이 바쁜데 아이들은 제 집 앞마당 마냥 잔뜩 신이 났습니다.
양손 와 영광입니다. 와. 선생님이 이렇게 우아하게 지금 앉아 계시지만 새벽부터 풀 뽑고 네, 믿어지지가 않지 않으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시대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 살아오신 어른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 이렇게 계시다는 거 정말 저희한테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며 줄곧 정원을 갖고 왔습니다. 정원의 주인은 이들이고 영애 씨는 뒷줄에서 힘껏 응원의 박수를 쳐주고 있을 뿐. 제가 마지막 수업에서 제 노후 직업을 천명을 했는데요. 제 노후 직업은 박수부대입니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좋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마모돼서 망가지지 않고 좀 그대로 가고 가끔씩 숨 돌리고 견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흙도 밟고 꽃과 나무도 마주하며 마음의 뜰에 여백 하나 만들어가길 바랐던 겁니다. 정원은 물론 서원의 모든 책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누려보는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책으로 가득 찬 그런 보물창고인 것 같습니다. 황홀해요. 그 손때 묻은 오래된 책들을 여기서 책꽂이에서 이렇게 뽑으면서 읽는 그 풍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취가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들수록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까지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건물 곳곳에는 영애 씨 부모님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여백이란 이름도 선친의 호에서 따왔습니다. 굉장히 강직하시고 맑으셔서 친구들이 호를 여백 흰빛과 같은 사람이다. 새로워져요. 정말 이 경지를 그 지극히 문의는 서원을 짓게 된 계기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규방가사입니다. 영남의 규방가사인데 제 어머니가 필사하시고 내 할머니가 지으신 글인데 어머니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셨어요. 16살 어린 나이에 이 글 품에 안고 시집온 어머니. 가난한 시골 종갓집의 맏며느리였던 어머니는 30년 병을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단한 세월을 견뎌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필사했다는 글. 종이 조각이 다 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을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신행 가는 아이들아 석별가 들어보게 인간 세상 서른 것이 생이별 제일이라. 부모님 그리울 때마다 읽으셨겠죠. 그리울 때마다 읽으셨겠죠. 70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친정에 단 한 번도 못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한번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면 뭐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글 배워 책 읽는 사람답게 늘 바르게 살라던 어머니.
그래서 딸은 힘들다 투정 않고 어머니의 목까지 살고자 애써 왔습니다. 뜰에 빗소리가 가득합니다. 문 너머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영애 씨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오래전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 심은 나무인데 요만한 거 사다 심었거든요. 저렇게 멋진 나무로 자랐어요. 두 분 다 한 분이라도 여기 좀 와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은 있지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석등 옆에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문득 먼 길 떠난 부모님이 그녀는 그리워집니다. 정말 제 뜻을 언제나 존중하셨고 어머니 생각을 하면은 그 극진했던 사랑을 생각을 하면은 도저히 거기에 배반할 수는 없어요. 파우스트에도 나오는 귀절입니다. 사람을 마지막 실족에서 물러서게 하는 것. 이 마지막 걸음을 못 내디디게 뒤로 불러들이는 것. 이게 유년 시절의 사랑의 기억이거든요. 애들 많이 사랑해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절대적인 사랑은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게 몸에 남아있어서 그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여주 땅과의 인연이 이 집에서 시작됐다는데요. (20여 년) 전 친구의 도움으로 마련한 허름한 집. 그녀가 특히나 좋아했던 공간은 이곳 다락이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책상. 책상이라고요? 예. 여기가 의자고, 요거 이불이고, 책상이고. 요거면 돼요. 저 키 작아서 150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냥 요렇게 옆으로 누우면 잡니다. 요만큼이에요. 못 들어 누워도 글쓸방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몇십 년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등산 다니는 친구 하나가 구해줘서 이 다락방이 생겼어요.